안녕하십니까. 서현회계법인 신용선회계사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보급 및 확산산업관리 지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공통사항, 그리고 각 세목별 산정기준 및 불인정기준, 마지막으로 협약의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 시스템에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의 보고서까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종으로 정산 신청 버튼을 사업비 집행 시스템에서 클릭하셔야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상태가 되어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면 회계법인에서는 제출하신 보고서와 증빙을 확인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완된 서류 등을 기반하여 인정과 불인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에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행기관에서 불인정 금액 및 반납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으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전담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반납 금액을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 마무리가 되고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원안 확정 또는 정산결과 수정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공통사항 상세 내용에 앞서 2021년 3월 8일 개정사항 중 정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책50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은 비R&D 성격이므로 3책50 조항은 적합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과 동일하게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 채용한 인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공고일이 2021년 9월 1일이면 2021년 9월 1일부터 6개월 이전인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인력이 신규 채용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채용한 인력은 신규 참여 연구원으로 포함될 수 없게 됩니다. 사업비 사용 집행기준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비 사용 용도는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 즉 과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출결의서에 과제 관련성을 명시하시면 정산시 과제와 관련 있는 집행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셔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라 통보 또는 승인의 절차에 맞게 협약 변경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비 카드와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되어야 합니다. 단 인건비, 출장비, 외화 송금 시에는 일단 회사 통장으로 집행한 이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이나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도 불인정이 됩니다. 간혹 수행기관이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통장이 압류되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기간입니다. 사업비 사용기간은 수행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원인행위 또는 공급이 수행기간 내 완료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고서 인쇄비,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 관련 비용은 수행기간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수행기간 내 원인행위 및 공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단순 집행은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환급금입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세와 관세 등은 과세비로 집행하실 수 없으며 수행기간의 선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부가세는 과세배를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수행기간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회의비나 식대 등의 항목을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가세를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체적인 결정으로 환급을 받지 않으시는 거라면 매입부가세는 집행하실 수 없으므로 포함하여 집행 시 불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사업비 집행 방법입니다. 수행기간 상호간, 즉 주관기간과 참여기간 또는 참여기간과 참여기간 간 거래는 현금 집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수행기간 상호간의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집행하는 것이고 현금 사업비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담기간에 승인이 있거나 달리 정한 경우에는 현금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 책임자의 발의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결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번호는 다르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즉 사실상 직원이 동일한 기관이나 사업장이 동일한 기관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 법인 안에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장 간에는 동일 법인이므로 서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 회의장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이 됩니다. 이행 완료와 관련된 불인정 내용입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는 원인 행위와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모두 수행기간 이내에 완료된 경우이며 있고 또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이 됩니다. 단 원인 행위와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 행위에 한하여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까지 하실 수 있고 수행기간 내에 원인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보고서 인쇄비,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 관련 비용에 한하여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까지 완료되면 인정이 됩니다. 수행기관 간 거래 중 시험 분석료와 전문가 활용비를 비교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행기간 내 그리고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 시험 분석료와 전문가 활용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분석료는 수행기간 내부 거래와 수행기간 간 거래 모두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수행기간 중 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에 한하여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간 소속이 아닌 비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수행기간 내부 소속 전문가에게는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원에게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타 수행기간 소속 전문가에게는 전담기간의 승인 또는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참여 연구원이 아닌 전문가에 한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해당 기관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이어야 하고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에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총액에 과제 참여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참여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 미달인 연구원의 인건비는 불인정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과제의 참여율과 합산하여 100%가 초과되어도 안됩니다. 급여는 임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원칙적으로 현물인건비 계상의 원칙이고 현금 인건비는 예외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 인력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참여 인력 인건비, 그리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업 소속 참여 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인건비 불인정 기준입니다. 현물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실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이나 참여율 변경은 반드시 전담기간 통보 후에 인건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지원 인력에게 인건비가 집행된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연구원 인건비가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도 불인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신규 연구원 인건비가 현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 금액을 기존 인력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집행이 어려우면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집행되어야 하며 당월 이후 인건비 선집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발견 시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추가 정산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입니다. 연구장비 및 시설의 현물은 구입비의 20%이며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3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단,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하며 이 뜻은 내용연수가 종료된 장비는 현물로 계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장비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과제에서 1개월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구장비 납품이 과제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면 사업비 집행 인정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장비 및 외주 용역비는 사업계획서에 내용 및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행기간 내 그리고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가 안 되듯이 수행기관이 보유한 장비 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시약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관 내부 보육 시약, 재료 투입은 모두 현물 산정 대상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는 사업계획서에 내용 및 금액을 명시하셔야 하며 여기서 3천만 원 이상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용성 장비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협약 변경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 유지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의 불인정 기준입니다. 수행기간 내부 또는 수행기간 간 장비시설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는 현물로 산정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 재료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협약 변경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도 불인정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한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야 하며
계획서의 개상 후 타용도로 변경 시에는 전담기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에 개상되었으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용도로 변경한다는 전담기간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잔액으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전담기간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불인정이 됩니다. 수행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 장비는 납품되어야 하고 재료비도 사업 종료일 임박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출 원인 행위와 납품이 모두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인정이 되며 과제기간 이후로 입고가 지연되면 불인정이 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 항목입니다. 국외여비는 수행기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경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체 기준을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여비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행기간에 일반 여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외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집행될 수 있으며 비참여연구원과 동행하여 출장 가신 경우 참여연구원 소요 경비만 집행하셔야 합니다. 국외여비 집행 시 출장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출장연구원이 퇴사한 경우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인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숙박비와 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과제 수행과 관련된 출장 업무를 완료 후 출장지에서 과제 수행 목적이 아닌 타목적으로 머무르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경우 해당 여비는 국외여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중 공공요금 항목입니다. 공공요금은 참여 인력의 평균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공공요금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과제 수행 중 협약 변경으로 공공요금이 사업계획서에 추가되어도 협약 시 사업계획서부터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인정 기준으로는 신문구독료, 명함 제작비,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간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참여연구원 및 수행기간 소속 전문가에게는 현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전담기간 승인을 받은 경우 수행기간 상호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등 각종 수당은 인정이 됩니다.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전문가 활용비와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중복 집행된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외 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입니다. 학회비는 종신성, 개인성 학회비는 산정 불가하며 수행기간 동안 열리는 학회비를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수기간이 수행기간 중이더라도 실제 학회의 개최일이 수행기간 이후라면 해당 기간의 과제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기준으로는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목록이 없는 총액만 기재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도서구입비도 불인정이 됩니다. 교육훈련비는 해당 과제와 무관한 자격증, 어학의 교육훈련비는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비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은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으며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도 불인정이 됩니다. 출장이나 기관 방문 시 구입한 선물 구입비는 소액의 경우라도 불인정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입니다. 관련 비용 중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인쇄비는 연구활동비로, 식대와 다가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산정, 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타기관 소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기관만 참여하는 세미나의 경우 소요 경비 인정이 안 되며 외부 기관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험 분석 검사비 등입니다. 외부 기관인 경우에는 기준 단가 및 계약 단가를 적용하며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험 분석비는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이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체 사업에서 현금 책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행기관 간에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과제 신청 시 소요된 선행 특허 조사 또는 특허 동향 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추진비 산정 기준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 가능합니다. 국내 여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무용품비는 소모성 용품이며 과제 종료일 임박하여 다량 구매 시 과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니 종료일 임박 구매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근무 식대는 참여 인력이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 집행되므로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과제 추진비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의 한도는 현금 현물 직접비의 10%이므로 초과 집행액은 불인정이 됩니다. 국내 여비는 비참여 인력과 같이 출장을 가더라도 명확히 구분하여 비참여 인력이 사용한 여비는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무지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 교통, 식대 영수증 중 하나의 영수증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정이 되며 실비 집행인 경우 실비 영수증이 모두 첨부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장 식대와 회의비는 중복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회의비는 사전 내부 결제 및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하며 조류 등의 항목이 일부 있더라도 해당 회의비는 전액 불인정이 됩니다. 회의비는 외부 기관 참석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하므로 내부 회의비는 불인정됩니다. 사무용품비는 반드시 거래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구매 항목 중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품목은 불인정이 됩니다. 과제 종료일 임박하여 다량의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과제 종료 시까지 모두 소진되지 못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 종료일 임박한 다량 구매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근무 식대는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야근 일지 등을 같이 증빙 제출하셔야 하며 평일 점심 식대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출장지에서 야근을 하시더라도 초과 근무 식대와 출장비는 중복하여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회의비와 마찬가지로 주류 등의 유흥성 경비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산정 불가하므로 협약 시 전담기관과 협의되어야만 산정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현금 직접비의 7%, 영리기관은 5%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실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인력지원비,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기관 공통지원 경비입니다. 인력지원비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장비 운영 및 정산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능률 성과급으로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능률 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를 한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는 과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제작비를 산정 가능합니다. 간접비 불인정 기준입니다. 간접비는 협약 시 산정된 금액보다 증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간접비 산정 기준, 즉 비영리 기관의 경우 현금 직접
직접비의 7%, 영리기업의 경우 현금 직접비의 5%를 초과 계상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불인정이 됩니다. 단, 전담기관과 협의 시에는 예외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력지원비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면 불인정이 됩니다. 비영리 수행기관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간접비 집행비율은 직접비 직접비율을 한도로 집행 가능하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해당액이 불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협약의 변경입니다. 협약의 변경은 승인을 요하는 사항과 승인을 요하지 않는 통보성 사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인성이나 통보성이나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승인과 구두 통보로는 해당 요건을 갖춘 협약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인 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주관기간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간의 변경, 수행기간의 변경, 사업비 총액 및 현금 현물 민간부담금의 변경, 사업비 세목 변경 등이 있습니다.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요청되어야 하며 승인한 날, 즉 승인공문 발행일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보사항으로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 변경, 참여 인력 및 참여율의 변경, 수행기간 종료 후 총괄 책임자 변경, 사업비 계좌의 변경, 세세목 변경 등이 있습니다. 세세목 변경은 연구과제 추진비는 통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도 협약의 변경 절차의 미비로 안타깝게 사업비가 불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협약 변경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불인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